나는 인생이 단 하루 만에 변할 수 있다는 걸 직접 경험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아윤입니다. 올해 40살이고 평생을 강원도 춘천의 작은 동네에서 살아왔어요. 회계사로 일하면서 조용하고 평범한 일상을 꾸려가고 있었죠. 하지만 작년 여름 내 인생은 완전히 뒤집혔다. 원래는 그냥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쉬려던 휴가가 뜻밖의 검정과 비밀, 그리고 나의 세상을 바꿔버린 선택들로 가득한 이야기가 될 줄은 몰랐다. 내 아내 박민지는 일을 위해 서울에서 부산으로 3개월 동안 출장을 갔다. 부산에 있는 회사와 계약이 있었고 그녀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다. 나는 그녀가 짐을 싸는 모습을 기억한다. 서류와 비행기 티켓을 몇 번이고 확인하며 긴장한 듯 했다. 나는 강하게 있으려 애썼고 기차역에서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힘이 되는 말을 건넸다. 속으로는 그녀가 없는 이곳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15살 딸 지우는 강릉에서 열리는 여름 캠프에 갔다. 일주일에 한 번 전화가 와서 친구들과의 여행 이야기, 새 친구들에 대해 신나게 웃었지만 그 목소리는 마치 전혀 다른 사람 같았다. 나는 우리 집 작은 원룸에서 혼자였다. 방은 2칸, 주방벽은 여기저기 벗겨져 있고 욕실 수도꼭지에서는 계속 물이 똑똑 떨어졌다. 나는 방 안을 어슬렁거리며 텔레비전을 켜놓고도 집중하지 못했다. 냉장고를 열었다가도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 닫았다. 저녁이면 창가에 앉아 맥주를 한 캔 따서 마시며 옆집 주민들이 발코니에서 꽃에 물을 주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거리에서는 아이들이 어두워질 때까지 축구를 하고 있었고 나는 가족 경영에 가까운 작은 회사에서 회계사로 일하고 있었다. 매일 반복되는 서류, 숫자, 이메일, 전화. 월급은 제때 들어왔고 생활비와 대출금은 감당할 수 있었지만 아내 민지와 함께 계획했던 여행의 꿈은 저 멀리 희미해져만 갔다. 어느 저녁 주방에서 2번째 맥주를 마시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다. 받으니 시어머니 김영희 씨였다. 평소 차분하고 침착한 분인데 의외로 목소리가 밝고 활기찼다. 너 혼자 집에 뭐하니? 그녀가 물었다. 나는 솔직히 그냥 조용히 집에 있어요. 일하고 집에 있고 라고 답했다. 그리고 믿기 힘든 제안을 했다. 우리 크로아티아로 가자. 1달 전에 예약해뒀는데 친구가 아파서 못 가게 됐어. 바닷가에 예쁜 펜션이야. 방도 2명이 쓰기에 딱이고 조용하고 편안해. 걱정 마, 물지 않아. 미친 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이 고요한 공허함이 더위보다 나를 죽이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결국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이틀 후 우리는 떠났다. 아침, 춘천역에 작은 배낭 하나 메고 서 있었다. 영희 씨는 화려한 꽃무늬 원피스에 선글라스를 코 위에 얹고 머리는 편안한 포니테일로 묶여 있었다. 마치 공원 산책을 막 마친 듯 산뜻했다. 그녀의 향수와 시골의 여름을 연상시키는 달콤한 냄새가 나를 감쌌다. 모험할 준비 됐어? 그녀가 활짝 웃으며 물었다. 나는 그 미소에 용기를 얻었다. 기차는 낡은 객차였다. 먼지 냄새가 가득했고 집에서 구운 과자 냄새 같은 달콤함은 없었다. 영희 씨는 내 앞 윗칸에 앉았고 나는 아랫칸에 자리를 잡았다. 기차가 천천히 출발했다. 창밖으로 집과 들판, 작은 마을들이 스쳐 지나갔고 도시를 벗어나면 끝없이 펼쳐진 들판과 숲이 보였다. 우리는 옆에서 빨래를 널어놓은 이웃 할머니 이야기, 그녀가 발코니에 빨래를 걸어 거리가 마치 옷걸이처럼 됐다는 이야기, 영희가 며칠 전에 본 영화, 춘천시장의 가격에 대해 얘기했다. 그녀의 말투는 가볍고 자연스러웠고 나는 오랜만에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기차 칸에서의 밤은 고르지 못했다. 정차할 때마다 깨고 멀리서 들리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쇠 레일 소리가 반복되었다. 영희 씨도 잘 자지 못했다.
자주 휴대폰을 보며 웃거나 혼잣말을 하는 걸 봤다. 드디어 아드리아해 연안의 작은 해변 도시 부산에 도착했다. 역 밖으로 나오자마자 뜨거운 공기가 우리를 반겼다. 짠내 섞인 무거운 바람은 과일과 갓 구운 빵 냄새와 뒤섞였다. 역 주변에서는 바클라바와 훈제 올리브, 달콤한 견과류 과자를 파는 아줌마들이 소리쳤고 아이들은 튜브를 들고 뛰어다녔다. 택시기사들은 손님을 끌어모으느라 분주했다. 와, 진짜다. 나는 숨을 내쉬며 가져온 자켓을 벗었다. 환영해, 남쪽에 왔구나. 영희 씨가 미소를 지으며 지나가는 마이크로버스를 향해 손 흔들었다. 우리가 묵을 바다바람 펜션은 도시 외곽, 산책로 근처에 있었다. 건물은 오래되어 벽에 페인트가 여기저기 벗겨졌지만 입구에는 기둥이 서 있고 벽에는 바다 인어와 돌고래를 그린 모자이크가 장식되어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면 바다 냄새와 수영장 염소 냄새가 섞여 있었다. 접수처의 나이든 여성은 안경 너머로 웃으며 예약 확인을 위해 두꺼운 노트를 뒤적였다. 마침내 우리는 3층 12호실 열쇠를 받았다. 바다가 보이는 방이라니 몇 달간 도시의 칙칙함 속에서 살다 이건 작은 기적 같았다. 방은 심플했지만 깨끗했다. 침대 2개, 옷장, 오래된 TV, 그리고 작은 발코니가 있었다. 플라스틱 테이블과 의자 2개가 놓여 있었고 밖으로는 고요한 푸른 바다와 멀리 흰 돛담배가 보였다. 영희는 가방을 침대 한쪽에 던지고 말했다. 짐 풀고 바로 해변으로 가자. 오늘은 해가 강해. 나는 이 휴가가 지난 몇 달과는 전혀 다른 경험이 될 것이며 어쩌면 내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지도 모른다는 걸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실크처럼 부드러운 아이보리색 저고리와 검은색 슬림핏 치마를 입었다. 발끝에는 반짝이는 은색 플랫 슈즈를 신고 손목에는 작고 은은한 진주 팔찌를 찼다. 머리는 자연스럽게 풀어내렸고 은은한 장미향이 나는 향수를 살짝 뿌렸다. 거울 앞에 서서 오늘의 나를 바라보니 왠지 모르게 설레는 마음이 일렁였다. 영희도 벌써 준비를 마친 듯 가벼운 하늘색 원피스에 흰색 샌들을 신고 있었다. 그녀의 다리는 햇살을 받으며 은은하게 빛났고 목에는 작은 은목걸이가 반짝였다. 오늘은 해변에서 느긋하게 쉬자.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펜션 테라스에 앉아 간단한 아침 식사를 했다. 영희가 직접 사온 김밥과 신선한 과일, 그리고 진한 아메리카노 한 잔이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게 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머리카락을 살랑살랑 흔들고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춘천에서는 이런 바다가 없잖아. 그래서 더 특별해. 나는 영희에게 말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여기선 모든 게 멈춘 것 같아. 일상의 무게도 고민도 다 잊게 돼. 우리는 천천히 해변으로 걸어갔다. 모래는 뜨겁지 않고 부드러워서 맨발로 걷기에 딱 좋았다. 하늘은 맑고 태양은 따뜻하게 내려쬐었다. 나는 오렌지빛 비키니 위에 얇은 흰색 셔츠를 걸쳤고 선글라스 너머로 영희의 미소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술은 자연스러운 장밋빛으로 빛났고 눈가에는 미세한 주름이 있었지만 그게 오히려 그녀의 매력을 더했다. 우리는 해변에 돗자리를 펴고 바다 냄새와 함께 쉬기 시작했다. 영희는 책을 읽었고 나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가끔씩 그녀의 손이 내 어깨를 스치면 내 심장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느끼며 뛰기 시작했다. 하윤아, 영희가 조용히 모델링느. 너도 나와 같은 마음이지? 나는 놀라서 눈을 떴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바다처럼 진지했고 동시에 따뜻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우리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뜻이야. 이건 단순한 휴가가 아니야.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감정들이 물처럼 흐르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와의 거리를 조금씩 좁히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 따뜻함 속에는 위험한 불꽃도 숨어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끌리면서도 동시에 두려움을 느꼈다. 영희는 내게 다가와 살짝 귓가에 속삭였다. 이 여름 우리 둘만의 비밀이 될 거야. 그 말에 나는 웃으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리는 걸 느꼈다. 우리 둘 사이에 시작된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여행 이상의 무언가가 될 것임을 알았다. 그때 멀리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 속에 어딘가 낯익은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해변 끝을 바라보았다. 그곳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누구지? 나는 속삭였고 영희도 긴장한 듯 주변을 살폈다. 바람이 불며 모래가 흩날렸고 태양은 점점 저물어가며 붉은 노을을 바다 위에 드리웠다. 그 순간 나는 이 여름이 내가 알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임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비밀을 풀 열쇠가 바로 이 해변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는 걸 느꼈다. 일쿠디아. 그날 저녁 나는 짙은 밤색 실크 블라우스에 진한 검정 슬랙스를 입었다. 발끝에는 살짝 굽이 있는 검은색 하이힐을 신고 은은한 골드링 귀걸이와 손목시계를 매치했다. 머리는 부드럽게 웨이브를 넣어 내렸고 레드 립스틱으로 입술에 포인트를 주었다. 거울 앞에 서서 나 자신에게 조용히 말했다. 오늘 밤은 달라질 거야. 영희는 베이지색 레이스 원피스에 얇은 흰색 카디건을 걸쳤다. 그녀의 긴 다리는 섬세한 실루엣을 그리며 발에는 은은하게 빛나는 누드톤 샌들이 있었다. 머리는 깔끔하게 묶여 있었고 그녀의 미소는 어느 때보다 신비로웠다. 우리는 펜션 근처 해변가에 있는 작은 바에 들어섰다. 그곳은 조용하고 아늑했으며 파도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깔려 있었다. 벽에는 현지 예술가들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은은한 조명이 공간을 부드럽게 감쌌다. 칵테일 한잔 할까? 영희가 물었다. 좋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바에 앉아 부산블루라는 이름의 칵테일을 주문했다. 푸른빛이 도는 그 음료는 상큼하면서도 쌉싸름한 맛이 입안을 감돌았다. 영희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여기 분위기 우리 둘 같지 않아?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뭔가 비밀스러운 느낌이야. 마치 우리가 숨겨온 이야기처럼. 그녀가 살짝 몸을 내밀며 속삭였다. 그 이야기 이제 시작일지도 몰라. 우리 대화는 점점 깊어졌고 서로에 대한 감정도 덩달아 깊어졌다. 영희의 손이 내 손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나는 그 따뜻함에 마음이 녹아내리는 듯 했다. 그러나 그 순간 바 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하윤 씨, 여기 있었네요. 나는 얼어붙었다. 그 목소리는 바로 우리 펜션 이웃인 이수연 씨였다. 그는 넓은 어깨와 짙은 눈썹, 그리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중년 남자였다. 평소엔 친절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신경 쓰이는 느낌이었다. 이수연 씨, 여기서 뭐 하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잠깐 산책 나왔어요. 그런데 두 분이 함께 있는 걸 보니 뭔가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는 것 같네요. 영희는 약간 불편한 듯 우리 사이를 살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대화를 이어갔다. 그냥 휴가 중이에요. 특별한 건 없어요. 하지만 수연 씨의 눈빛은 무언가를 간파한 듯 빛났다. 그럼 좋은 시간 보내세요. 그가 떠난 뒤 우리는 잠시 침묵에 빠졌다. 영희가 작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역시 이 동네는 작아서 숨길 수 있는 게 별로 없나 봐.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우리만의 시간을 지키고 싶어. 그날 밤 발코니에 나와 바다를 바라보며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꼈다.
영희와 나 사이에 피어난 감정은 순수하면서도 위험했다. 그 불꽃이 점점 커져가고 있음을 알면서도 나는 그 불길 속으로 스스로 뛰어들고 있었다. 멀리 바다 너머로 번쩍이는 불빛이 보였다. 그것은 마치 우리 앞에 놓인 미지의 미래를 예고하는 듯했다. 그리고 그 불빛 속에서 나는 아직 알지 못하는 비밀과 마주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가벼운 베이지색 린넨 원피스를 입었다. 허리선을 살짝 감싸는 디자인에 발끝에는 편안한 흰색 슬리본을 신었다. 목에는 작은 금빛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손목엔 얇은 가죽 스트랩 시계를 착용했다. 머리는 자연스럽게 묶어 올려 목덜미가 시원하게 드러났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이 내 피부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영희는 살짝 파스텔 톤의 민트색 블라우스와 진청 데님 팬츠를 걸쳤다. 그녀의 발은 부드러운 베이지색 샌들로 감싸져 있었고 은은한 라벤더 향수가 그녀를 감쌌다. 오늘은 우리의 첫 도시 탐험 날이었다. 우리는 아침 일찍 펜션을 나서 해안가를 따라 이어진 작은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벽에는 알록달록한 벽화가 그려져 있었고 길가에는 작은 카페와 수공예품 가게들이 즐비했다. 나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영희가 추천한 현지 시장의 위치를 적었다. 여기 골목 정말 예쁘드다. 내가 말했다. 맞아. 크로아티아의 진짜 매력은 이런 숨은 골목에 있어. 영희가 환하게 웃었다. 우리는 시장에 도착해 신선한 토마토, 올리브, 그리고 현지에서 만든 신선한 치즈를 골랐다. 상인들은 친절하게 우리에게 제품을 소개하며 맛을 보라고 권했다. 나는 올리브를 한 입 먹으며 농담을 던졌다. 이 올리브가 춘천의 감자보다 더 맛있으면 어떡하지? 영희가 웃으며 답했다. 그럼 다음 휴가는 여기서 보내는 거야? 시장 구석에는 작은 카페가 있었고 우리는 그곳에 앉아 진한 에스프레소를 마셨다. 밖에서는 해풍이 불어와 시원하게 얼굴을 스쳤다. 하윤 씨, 이렇게 걸으면서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져. 영희가 말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해 빼했다. 그래, 이 여행이 내게 필요한 시간이었나 봐. 그 순간 낯선 남자가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그는 중년의 남자로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으며 눈빛은 차가우면서도 날카로웠다. 그의 이름은 박진호, 이 동네에서 꽤 알려진 사업가라고 했다. 안녕하세요. 혹시 김하윤 씨 맞으시죠? 그가 질문했다. 나는 긴장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진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몇 가지 중요한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요.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영희가 내 손을 살며시 잡으며 속삭였다. 조심해야 해. 나는 심호흡을 하며 진호를 따라 조용한 카페 안쪽으로 들어갔다. 그가 꺼낸 말은 뜻밖이었다. 영희 씨와의 관계를 알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휴가가 아닌 걸로 알고 있죠? 심장이 멎을 듯한 순간이었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진호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이곳에선 모든 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조심하세요. 카페를 나오며 나는 영희와 눈을 마주쳤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동시에 결연한 의지가 섞여 있었다. 우리는 함께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했다. 하늘은 점점 흐려지고 바람은 불어와 머리카락을 휘날렸다. 마치 우리 앞에 놓인 길이 안개 속에 숨겨진 듯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나는 그녀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 오후 나는 짙은 네이비 블라우스와 크림색 와이드 팬츠를 입었다. 발에는 부드러운 베이지색 로퍼를 신었고 손목에는 클래식한 가죽 시계를 착용했다.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었고 은은한 머스크 향수를 뿌려 기분을 다잡았다. 창밖에서 부서지는 햇살이 방 안을 따뜻하게 채웠다. 영희는 세련된 흰색 실크 셔츠에 진한 회색 슬랙스를 매치했다.
그녀의 발끝은 슬림한 검은색 플랫슈즈로 마무리되었고 목에 걸린 작은 진주 목걸이가 우아함을 더했다. 그녀의 눈빛은 한층 더 결의에 차 보였다. 우리는 펜션근 근처에 작은 갤러리를 찾았다. 벽에는 지역 작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창문 너머로 푸른 바다와 햇살이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조용한 공간에서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하윤아, 이곳에 와서 느끼는 게 많아졌어. 영희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 이 순간을 소중히 해야 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맞아. 그런데 마음 한켠에는 걱정도 커져가. 그때 갤러리 문이 조용히 열리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서 만나다니 참 세상 좁네.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박진호가 다시 나타난 것이다. 그는 이번엔 더 차분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봐. 하지만 분명한 건 이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쉽게 지나가지 않는다는 거야. 영희가 살짝 몸을 뒤로 빼며 말했다. 우린 그저 휴가 중이에요. 불필요한 오해는 피했으면 합니다. 진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속에는 뭔가 숨겨진 의미가 있었다. 오해라기보다는 경고에 가까워. 여기선 누가 어떤 삶을 사는지 모두가 알고 있거든.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이 번졌다. 이 작은 도시가 우리의 비밀을 결코 숨겨주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영희와 함께라면 어떤 난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도 커졌다. 우리는 갤러리를 나와 해변가를 따라 걸었다. 바다는 푸른 빛으로 반짝였고 바람은 차분하게 불었다. 영희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다. 우리 이 모든 걸 함께 헤쳐나가자. 나는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답했다. 그래, 우리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자. 그 순간 멀리서 바다 위로 검은 그림자가 스쳤다. 그것은 마치 우리 앞에 놓인 미스터리를 암시하는 듯 어둡고 불길한 예감으로 다가왔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해변가를 따라 나는 살짝 비치는 연한 핑크색 쉬폰 원피스를 입었다. 허리에는 가느다란 흰색 리본이 묶여 있었고 발끝에는 투명한 스트랩 샌들이 반짝였다. 목에는 작은 금피펠 모양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를 걸었고 머리는 자연스럽게 웨이브를 넣어 흩날리게 했다. 은은한 라벤더 향수가 바람에 실려 퍼졌다. 영희는 짙은 청록색 민소매 블라우스에 흰색 린넨 팬츠를 매치했다. 그녀의 발은 편안한 베이지색 에스파드리오 샌들로 감싸여 있었고 손목에는 은빛 팔찌가 은은하게 빛났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신비로웠으며 미소 속에는 어딘가 감춰진 비밀이 엿보였다. 우리는 해변가 모래사장에 앉아 조용히 파도 소리를 들었다. 바람에 실려오는 소금기 섞인 공기가 피부를 간지렸고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며 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하윤아,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 영희가 속삭였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나도 그래. 하지만 뭔가 우리를 시험하는 듯한 기운이 느껴져. 그때 모래 위에 누군가의 발자국이 천천히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고개를 돌려 그 방향을 바라보았다. 희미한 달빛 아래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검은 가죽 자켓과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여기서 뭘 하고 있나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나는 긴장하며 일어섰다. 우리는 휴가 중이에요.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는 한 발짝 다가와 말했다. 이 도시는 작은 곳입니다. 숨길 수 있는 게 많지 않죠? 특히 당신들 같은 경우엔 더욱 그렇고요. 영희가 내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무슨 뜻인지 알고 싶군요. 그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름은 강진우. 이 도시에서 꽤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들 사이에 흐르는 감정이 누군가에게는 위험한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걸 경고하고 싶었어요. 내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영희도 숨을 죽였다. 우리는 이 작은 해변 도시에서 점점 더 깊은 비밀과 마주하고 있었다. 진우는 한 걸음 물러서며 덧붙였다. 조심하세요. 여긴 낯선이에게 친절하지 않으니까. 그가 사라진 뒤 나는 영희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가 선택한 길이 이렇게 험난할 줄은 몰랐어. 영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그날 밤 바다 위로 떠오른 달빛은 우리에게 희망과 동시에 경고를 보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검은색 세틴 소재의 롱드레스를 입었다. 드레스는 몸에 타이트하게 감기면서도 은은한 광택을 내어 어둠 속에서도 빛났다. 발끝에는 가느다란 스트랩이 달린 검은 하이힐을 신었고 목에는 작은 다이아몬드 펜던트가 반짝였다. 머리는 부드러운 컬로 어깨 위로 흘러내렸고 입술에는 진한 버건디 컬러 립스틱을 발라 우아함을 더했다. 영희는 진한 자주색 벨벳 자켓과 검은 슬랙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매혹적이었으며 길게 뻗은 속눈썹이 빛을 받아 반짝였다. 손목에는 은빛 팔찌가 미묘하게 반짝였고 머리는 깔끔하게 뒤로 넘겨 묶여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펜션 근처의 작은 바에서 조용히 와인을 마셨다. 바 안은 어둡고 아늑했으며 재즈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다. 영희가 내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하윤아,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니? 나는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고 싶어. 하지만 두려워. 그때 바 안으로 들어선 한 남자가 우리 눈앞에 섰다. 그는 진우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를 지닌 남자였다. 그의 이름은 이재현. 그는 현지에서 유명한 사진작가로 이 도시에 오랜 시간 머물고 있다고 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곳에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재현이 부드럽게 인사했다. 영희와 나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낯선이가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이 여행이 단순한 휴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점점 더 실감했다. 재현은 우리에게 이스테지 곳곳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봉주겠다고 제안했다. 우리는 그를 따라 낡은 등대와 조용한 어촌마을을 방문했다. 그는 카메라를 들고 사물을 바라보는 특별한 눈빛으로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기록했다. 그날 밤 우리는 해변가에서 재현이 찍은 사진들을 보았다. 사진 속에는 우리 둘의 모습뿐 아니라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는 듯한 그림자가 담겨 있었다. 그 그림자는 마치 과거의 비밀을 감추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영희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이미 시작된 퍼즐과 같아.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나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일렁였다. 이 여행이 끝나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그 답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이른 아침, 나는 부드러운 크림색 니트에 연한 베이지색 슬랙스를 입었다. 발에는 편안한 갈색 로퍼를 신고 목에는 얇은 실버 체인 목걸이를 걸었다. 머리는 깔끔하게 묶었고 자연스러운 누드톤 메이크업으로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창문 밖으로는 바다에서 불어오는 상쾌한 바람이 스며들었다. 영희는 연한 라벤더색 블라우스와 흰색 린넨 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발은 심플한 흰색 샌들로 감싸져 있었고 손목에는 가느다란 금팔찌가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결심과 동시에 약간의 불안이 엿보였다. 우리는 해변 산책로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바람에 휘날리는 머리칼 사이로 영희가 말했다. 하윤아, 우리가 마주한 이 모든 일들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끈 것 같아.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분명 있을 거야. 그때 산책로 끝에서 누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사람은 익숙한 얼굴, 바로 강진우였다. 그는 긴박한 표정으로 다가와 말했다. 시간이 없어. 너희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다. 우리는 그를 따라 조용한 카페로 들어갔다. 진우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도시는 단순한 휴양지가 아니야. 여기에는 오래된 비밀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그리고 너희 관계는 그 중심에 서 있어. 영희가 놀라며 물었다. 무슨 의미죠? 진은 신중하게 말을 이었다. 과거에 이곳에서 일어난 사건들, 그리고 그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이 여전히 이곳에 있어. 너희가 그 사건에 휘말리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 나는 속으로 떨렸지만 겉으로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진은 눈을 응시하며 말했다. 진실을 찾아야 해. 그리고 서로를 지켜야만 해. 카페를 나서며 나는 영희의 손을 꼭 잡았다.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우리는 함께라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다. 바다 위로 떠오르는 아침 햇살이 우리의 앞길을 비추는 듯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여행은 단순한 휴가가 아닌 숨겨진 진실을 향한 여정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이야기는 곧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임을. 늦은 오후 나는 짙은 자주색 실크 블라우스와 검은색 스키니진을 입었다. 발에는 세련된 검은 앵클 부츠를 신고 목에는 작은 루비 펜던트가 달린 은목걸이를 걸었다. 머리는 자연스러운 웨이브로 풀어내렸고 입술에는 부드러운 로즈 컬러 립스틱을 발랐다. 창밖으로는 붉게 물든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영희는 클래식한 흰색 셔츠와 진한 네이비 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발끝은 은은한 골드톤 샌들로 마무리되었고 손목에는 가느다란 진주 팔찌가 반짝였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우리는 펜션으로 돌아오는 길에 작은 골목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때 낯선 여자가 우리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녀의 이름은 서지연. 이 도시에 오래전부터 살고 있는 미스터리한 인물이었다. 하윤 씨, 영희 씨. 지연이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들이 찾고 있는 진실에 대해 조금 더 알려주러 왔어요. 나는 놀라서 물었다. 어떻게 우리를 알고 있죠?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 도시는 작은 곳이라 비밀이란 게 없어요. 그리고 당신들이 겪고 있는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그녀는 우리를 근처의 낡은 창고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문서들이 흩어져 있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한 장의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강진우와 또 다른 인물들이 있었다. 이 사람들은 과거에 이 도시에서 큰 사건에 연루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지연이 말했다. 영희는 숨을 죽이며 말했다. 그럼 우리도 그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건가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리고 그 진실을 밝히는 것이 당신들의 몫이에요. 나는 두려움과 동시에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그 진실을 찾아낼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지킬 거예요.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고 마음 한켠에는 아직 밝히지 못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고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어느새 여름도 끝자락에 다다랐다. 나는 부드러운 회색 캐시미어 스웨터에 짙은 청록색 스커트를 입었고 발에는 편안한 검은색 로퍼를 신었다. 목에는 작은 은색 열쇠 모양 목걸이를 걸었고 머리는 자연스럽게 묶어 올렸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다. 영희는 진한 와인색 니트에 검은색 팬츠를 매치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어느 때보다도 단단해 보였다. 우리는 춘천으로 돌아가는 기차역에 서 있었다. 짐은 가볍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하윤아, 이 모든 일이 끝난 건 아니야. 영희가 말했다. 아직 밝혀야 할 게 남아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맞아, 우리 둘 사이에 남은 이야기처럼. 기차가 들어오고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은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그 순간 내 휴대폰에 알 수 없는 번호로 메시지가 도착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조심해. 나는 메시지를 바라보며 영희와 눈을 마주쳤다.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기차가 출발하며 우리는 조용히 앉았다. 바깥 세상은 어둠에 잠기고 우리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여름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은 아직 멀고 험난하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을 거라는 것을. 다음 이야기가 펼쳐질 그날까지 우리 둘만의 비밀은 조용히 숨겨진 채 기다리고 있었다.